앞에 거가 소리가 끊겼나 봐요. 아, 그래요?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었어요. 저는 그래서 눈치 싸움 했거든요. 눈치 게임 있잖아요. 누가 먼저, 여보세요? 이거 할까? 안 들렸던 걸로.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현재 계란과자님의 직업에서 겪었던 직업괴담이 될까요? 섞여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요 이야기는 제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요거는 뭐 저는 원래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일을 했었고 저뿐만이 아니고 돌아다니시는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나서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귀인에 네.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종종 그 길을 헤매고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처음 가는 장소나 이런 데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시는 게 하다가 내비 같은 거 찾고 하시는데 서울 시내 쪽이나 아니면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산길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네. 내비가 정상적으로 지형을 안 찍어주는 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로컬 현지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아가고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유형이에요. 제일 흔하게 겪었던 유형. 보통은 낮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낮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다가 낮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하다못해 정 길을 못 찾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내비게이션이 다 나오니까 그런 데 가서 길을 물어봐서 가곤 하는데 요거는 제가 전에 지리산 쪽 일 했을 때 그 스토리 때 그거랑 연관은 되어 있는데 약간 확장적인 개념이거든요. 그쪽 방면 그때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이제 산 쪽으로 쭉 들어가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좀 여기저기 산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쪽을 찾아가서 그 건물까지 바로 가기 전에 그 군청 쪽이나 이쪽이나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뭐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날 일도 있었고 자재 같은 거 사기 위해서 그쪽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는데 네. 초행길이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일단 오늘 접자 이러고 그때 시내 쪽으로 나가려고 길을 따라서 나가고 있었는데 밤중에 주변에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어요. 완전 그냥 산길이라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내비를 분명히 타고 들어왔는데 길을 잃은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 쭉 가다가 길을 계속 못 찾고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었어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가는데 분명히 얘는 좌측으로 가라고 해서 좌측으로 갔는데 그 좌측이 아니었던 거죠. 가니까 또 내비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계속 무한반복인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못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길을 찾아야 되니까 내려가지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뭐 없죠, 아무것도. 그러던 찰나에 저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은 상태고 하니까 그냥 살짝 그 노상방뇨를 하게 됐어요. 노상방뇨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쪽 앞쪽에 제가 그때 차 안 보이니까 차 헤드라이트를 켜놨었거든요. 근데 헤드라이트 쪽 쫙 비치는 쪽에서 그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가 그 바람막이라고 하죠? 그때가 이제 뭐 날씨가 엄청 추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바람막이를 딱 입고 쭉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 남자분도 아니고 여자분이 오시니까 하면서 잽싸게 막 추스리고 딱 했는데 걸어오시던 아주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시냐고 해가지고 여기 길 왔는데 여기 이쪽을 가야 되는데 이 동네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 여기 들어왔는데 계속 내비가 못 가리키고 계속 뱅글뱅글 돌리만 한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노상방뇨하는 걸 보셨나 싶어서 좀 약간 쪽팔림 플러스 당황스러움이 막 공존하는 상황에서 네. 아주머니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시더니 이쪽 길로 오실 일이 없으신데 어떻게 일로 들어오셨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초행길이라서 내비를 따라서 왔는데 저는 제대로 길을 갔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갈림길에서 제가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쪽으로 오실 일이 없는데 이쪽으로 올 일이 없는 분이 왜 일로 들어왔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 진짜 잘못 들었다고 어떻게 나가는 길 좀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가만히 곰곰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 앞쪽으로 좀만 가면은 거기 공터 있으니까 거기서 차를 일단 돌려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여기 서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쭉 앞으로 갔어요. 쭉 앞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옆쪽으로 그 잔디밭처럼 생긴 그 공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도로 네. 옆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그쪽에 차를 돌려가지고 쭉 나오는데
차를 쭉 나오니까 아주머니가 길가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말씀 좀 해주셔라 했더니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가 길을 따라서 쭉 직진으로 가다 보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에서 표지판은 직진으로 되어 있는데 직진으로 가지 말고 우회전으로 빠져서 나가셔라.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좌회전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맞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감사하다 했더니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직진 가지 말고 꼭 우회전 가라. 표지판은 우회전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좌회전하고 직진만 있을 건데 우측길로 빠져라. 여쭤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로가 거기가 안 쓰는 도로래요. 표지판을 안 바꾸고 그냥 안 쓰는 도로 그대로 둔 상태라 그쪽으로 가면 못 나가신다. 꼭 우측으로 빠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냥 쭉 가서 직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들어올 때는 제가 좀 내비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 좀 꼬불탕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길이 계속 직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계속 직진이지? 내가 내비를 보면서 오락가락 하느라고 내가 그걸 좀 착각을 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갔어요. 쭉 한참 차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진짜 삼거리가 나왔어요. 삼거리가 나와서 거기서 우회전을 했죠. 우회전을 해서 조금 가니까 가로등이 나오더라고요. 가로등이 나와서 여기가 길이 맞나 보다 해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날은 무사히 잘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 산 그쪽을 갔었던 거고 문제의 그 지리산 사이런트 일이 그때 펼쳐진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일 처리 끝나고 나서 올라왔는데 그때 지리산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그때도 한 얘기긴 한데 그쪽 동네를 제가 갈 일도 없고 어떻게 한지 기억도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쪽 근처다라고만 제가 딱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기 쪽 하시는 분하고 한번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쪽에서 전기도 같이 하시는데 그쪽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여러 군데가 현장이 좀 겹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친해지게 됐거든요. 나이도 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지방 쪽 어디 갔다 왔냐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찰나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예전에 지리산도 갔다 왔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나도 지리산 쪽 갔었다. 지리산 쪽 가가지고 그쪽에서 막 했었다. 말을 했어요. 거기가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내가 길 들어갔다가 헤매다가 그 동네 분 운 좋게 만나가지고 길 잘 빠져나왔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길 잃어버린 적 있다고. 나도 길 잃어버린 적 있는데 거기서 나도 동네 분 만나가지고 나왔다고. 그때는 눈치도 못챘죠. 그냥 그쪽 동네 분들이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잘 계실란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아주머니가 알려주셨냐고. 나도 아주머니가 알려주셨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본 아주머니랑 그분이 본 아주머니랑 인상 차이가 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났네 이러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같은 분이니까 같은 친절을 충분히 베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얘기하는 게 인상 차이는 똑같은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얘기가 이쪽으로 올 뿐이 아닌데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저한테는 어디 가서 차 돌려라 이렇게 친절히 설명도 해줬는데 이분한테는 그냥 딱 차 멈춰간 다음에 여기 앞에 길 없다고 바로 돌리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바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가다가 그냥 꺾고 막 이런 거 있었냐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직진으로 빠져나갔대요. 분명히 똑같은 길로 들어와서 똑같은 분을 만나서 나가셨었는데 그분은 직진, 저는 우회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동네에 길이 다른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길이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그러면은 직진으로 나가나 우회전으로 나가나 동네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직진은 못 간다고 우회전으로 가라 했잖아요. 언제쯤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시간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사이에 도로를 갈아엎고 하고 할 만한 그런 시간 차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 2-5달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되게 그냥 찜찜하게 넘어갔어요. 그분은 원래 좀 약간 무신경한 스타일이셔가지고 넘어갔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한동안은 그 사일런트 힐의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다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버스 기사분도 있었고 택시 기사분도 있었고 그리고 따로 배달 같은 거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저런 분들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 음식 배달 이게 아니고 택배 배송 같은 거 있죠. 택배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봤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고향이 그 사일런트 힐 그쪽 근처라는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그분 표현으로 자기 동네에서 그쪽 동네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리산 자락 쪽에 그쪽이 좀 길 험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동네에서는 귀인이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길 안내를 해주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귀인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네 동네 전설처럼 약간 내려오는 얘기인데 길을 잘못 들어온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을 길을 잘못 들은 사람들을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모습만 바뀌고 유형이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시대에 맞춘 아주머니의 옷차림과 모습으로 나와서 길을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옷차림. 저는 요즘이니까 요즘 그 바람막이 입으신 산악회 막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으시는 그런 옷 있잖아요. 약간 그런 옷 느낌으로 입으신 그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는 그분이 어릴 적에 그분도 한번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아주머니가 그 위에 한복 저고리에다가 월남치마라고 하죠? 그거를 입으신 아주머니가 길을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계속 그 아주머니가 모습 바꾸면서 계속 길을 알려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에 관련된 걸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아주머니 관련된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제가 겪은 거랑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다 똑같아요. 가다가 길을 잃는다? 만난다? 오. 여기 아니다. 돌아서 가라.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 안내까지. 딱 거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저한테만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답을 못 얻은 채로 그냥 끝났는데 나중에 다른 분, 이분은 택시기사분하고 얘기를 할 때 택시기사분이 예수님 얘기가 그분은 그쪽 지역이 아니세요. 전혀 다른 지역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강원도 쪽 사시는 분이에요. 고향이. 근데 강원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대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누가 길을 안내해준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추가로 들었던 게 산에서 길을 잃어서 길을 안내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길을 안내를 해주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산에서 길을 잃은 걸 안내를 해준 경우가 많대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길을 단순히 산에서 잃는 걸 넘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승하고 저승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맞는 다른 길을 찾아서 알려준다는 그 얘기가 있대요.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잘못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원래 내비에는 당연히 없는 길이고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보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였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길을 잃으면 진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전설처럼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은 거랑 너무 흡사하잖아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보통 그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케이스는 들어가는 것도 드물지만 한번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 것도 드물다. 왜냐면은 들어갔을 때 보통 그 길은 말 그대로 경계점이니까 약간 귀도 같은 거잖아요. 재수 없으면은 말 그대로 다른 귀신한테 붙들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력으로 길을 찾아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래요. 왜냐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계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인으로 불리우는 그 길 안내 주시는 분이 예. 길 안내를 해줘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도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흥미로워서 막 관련된 얘기를 다른 분들하고 산에 가서 길을 잃었어요 라는 그런 얘기로 막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겪은 거 말고도 저랑 비슷하게 하지만 저처럼 아예 들어가 봤다는 분은 제가 딱 한 분밖에 못 봤고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주머니가 이쪽 길 막혔어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라고 해서 돌아가서 나오신 분들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닷가 쪽이든 아니면은 뭐 시골 쪽이든 뭐 굳이 험한 데가 아니더라도 길을 잃은 사람한테 나타났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오, 주로 뭘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내비도 원체 잘 돼 있고 그 솔직히 완전 산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길도 포장이 잘 돼 있고 쫙쫙 다 잘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스타일로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로 옛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한 60, 70대 되신 분들 네. 주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를 갑자기 떠올린 게 그것도 이제 한동안 그 제가 겪은 거랑 얘기한 것 때문에 한참 제가 재밌어가지고 막 듣고 다니다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오늘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작업하러 들어오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이제 연세가 올해 68인가라고 하셨는데 어이구, 예.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잘못 길을 들어서 네. 진짜 말 그대로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저승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렇지 않게 옛날 얘기 듣는 듯이 막 물어봤어요. 어떤 예. 얘기냐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어릴 때 산동네 막 놀러 다니고 하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 저기 강릉이었나? 그쪽이 고향이시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막 뭐 바닷가에도 강릉은 산 가깝잖아요. 네. 그쪽에 사셨었는데 어리실 적에 막 놀러 왔다 갔다 하시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그래도 산에서 사셨으니까 산 길 찾는 법을 아시니까 길 따라서 막 찾아 가는데 네. 이상한 데서 뱅글뱅글 돌다가 길을 못 찾는 상태에서 그 잘 닦여 있는 길이 하나가 있더래요. 산책로처럼.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산길이면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꼬불꼬불이 있고 해야 되는데 잘 닦여지는 그 길이 계속 쭉 이어지더래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어리셨으니까 그냥 가다 보면은 이게 길이 잘 닦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신장로 같은 거구나. 일로 가다 보면은 동네가 나오겠구나 하고 그쪽 길로 그냥 쭉 가셨대요. 쭉 가셨는데 계속 가도 끝이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길 계속 걷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네. 주저앉아가지고 우셨대요. 근데 그 찰나에 주저앉아서 우니까 그 길 옆쪽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쪽에서 웬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분한테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그 나온 분들이 너무 표정이 무표정에다가 얼굴도 창백해가지고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바로 길을 막 뛰어가셨대요. 네. 힘든데. 근데 막 뛰어가는 찰나에 옆에서 계속 사람들이 추가로 나오더래요. 다 똑같이 무표정으로. 네네. 그때부터 이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분이 뛰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사방에서 갑자기 막 손이 뻗어가지고 강제로 일으키면서 일어나는데 누가 손을 탁 잡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웬 아주머니 한 분이 한복을 딱 입으시고 머리도 쪽져가지고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혹시 나가는 길 아냐? 뭐 나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아줌마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아줌마 손잡고 따라와라. 다른 사람들은 무표정인데 이 아주머니는 진짜 걱정스럽게 쳐다보셔가지고 왠지 믿음이 갔대요. 그래서 아주머니 손을 잡고 가는데 쭉 잘 닦인 길로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획 꺾어가지고 나무 사이로 들어가셨대요. 오? 나무 사이로 딱 들어가니까 눈에 막 나뭇잎 막 팍팍 때리잖아요. 풀이랑. 그래서 눈을 딱 감으셨대요. 눈을 감고 손 잡고 이끌린 대로 쭉 가는데 갑자기 손을 딱 아주머니가 딱 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손 놨으니까 놀래가지고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산 그 나오는 입구 쪽에 서 있더래요.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산 저 입구 안쪽으로 쭉 저기 보인 쪽에서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조심해 가라고 손 위에 휘적휘적 하시더니 그러고 산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산 나오시고 나서 집에 가서 어른들께 엄청 혼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그 어머님을 부르셔가지고 음식이랑 뭐 술이랑 이런 몇 가지 챙기라고 하시더니 산 입구 쪽으로 가가지고 차려놓고 절을 하시더래요. 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네 들어갔던 데는 저승길이고 너 도와주신 분이 귀인이시라고. 너 거기서 건져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막 절하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는 다시 그 아주머니를 보신 적은 없다 그랬고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자기도 나이를 먹고 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는데 예. 비슷한 얘기는 본인도 막 들으셨대요. 근데 본인처럼 아예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도 제 얘기를 했죠. 길이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마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다고 나처럼.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빨리 나왔지 나처럼 걸어 나오려면 한참 걸렸다고 막 그러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얘기 딱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이야기들도 쭉쭉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전국 사방팔방 곳곳에 와, 예. 그런 길 안내를 해주시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와, 예. 그게 진짜 귀신인지 신인지 뭐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냥 원체 그 일 겪고 나서 그 뒤에 겪었던 일이 너무 이펙트가 크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 떠올리게 된 거지만 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가면 되게 공기도 좋고 막 뭔가 딱 느껴진다고 해서 올라가시는데 네. 반대로 산 자체가 주는 그 위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들어가서 길을 잃기도 쉽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산에서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혹여라도 요즘도 네, 네, 실수 때문에 갈 사람이 아닌데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도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공사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예. 그럼 간혹 가다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길 잃고 헤매다가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길 안내해주면 잘 따라가 주라고. 예. 그러면 잘 나오실 수 있다고. 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 그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냐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예전에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길을 잘 알려주신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아마 다른 분들 뭐 귀족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으시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머니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실지. 와, 근데 만약에라도 인상 좋은 아줌마가 나타났는데 따라갔다가 이제 저 세상 가면 그거는 어떻게? 아, 귀신이 둔갑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뭔가 오는 느낌이 좀 달라요. 아, 느낌이. 아, 이걸 그러니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쎄하다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예. 둔한 분도 좀 뭔가 쎄한데? 그죠? 근데 그 주변에 사방팔방이 다 쎄한데 그분만 그냥 정말 동네 분이신가? 라는 느낌 들 정도로. 아, 좀 이질감이 확실히 드는구나. 주변 분위기랑. 예. 그러니까 주변이 험한데 그분만 험하지 않은 오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신묘한 이야기가 있네요. 되게 신기하죠? 네, 신통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과연 이런 전국 방방 곳곳에 이런 길 안내하는 그런 존재들을 목격을 하신 분들이 까까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들은 것만 한 7, 8분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예, 시기는 다 달라요, 물론. 그러니까. 와, 이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오늘 그래도 까까님께서 진짜 신묘한 길 안내 해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무섭고 신통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왜 거기 있었는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네?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큰 경사와 함께 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뭔가 아버지의 그 파더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 섞이는 것 같죠?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계란과자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자녀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귀족님들도 많이 또 축하해 주시는데 이게 새 생명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축하보다도 축하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먼저 살짝- 하신 분이 그렇게 겁주시면 좀 안 되는데. 아니요. 살짝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시작이고 잠을 못 자본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벌써 겁주시면 곤란한데.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사모님은 무탈하시죠? 건강하시죠? 예, 뭐 산모 아이 둘 다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벌써 다행이에요. 뭐 아기는 벌써 이제 열심히 먹는 양을 착실하게 늘려가고 있고.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도 바쁘시고 또 아내분 챙기시기도 하셔야 돼서 바쁘셔서 참여를 많이 못 하셨기도 했고 또 이게 또 음의 기운의 이야기다 보니 좀 더 참여를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뭐 아기가 태어난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맞나 싶기는 한데 예, 뭐 제가 네. 공교롭게도 매번 이제 얘기를 원래 준비하면은 원래 전에 이제 한번 그 참여했을 때도 그때 애기 네네. 없을 때 원래 하려던 얘기였는데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공교롭게 애기가 나오고 나서 드리는 얘기인데 요거는 애장터 얘기고요. 또 계란과자님 하면 애장터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애장터가 제 그 시골 동네 쪽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 이야기예요. 요거는 제가 겪은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깎아요!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제가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그 점검 다니다가 해당 건물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체 좀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그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갈 때마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캠핑이나 이런 거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트레킹 좋아하시고 막 이런 식이셔가지고 보통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데가 산 쪽으로 해서 캠핑장도 계곡이나 이런 데 근처에 있는 산 이런 데로 많이 가시고 본인만이 뚫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장소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트레킹 같은 경우도 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백두대간 코스니 뭐 영남 알프스 코스니 막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데를 막 돌아다니는 분인데 요 이야기 자체는 좀 제가 예전에 듣기는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꺼내고 하다가 혹시 뭐 저희 시골 동네 쪽 이쪽 산 쪽 와보셨냐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때 우연찮게 저희 시골 동네 쪽에 제가 전에 시참했었던 그 애장터 얘기를 제가 한번 꺼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그런 동네에 나도 비슷한 데 있다고 내가 직접 겪은 게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분은 제가 보는 거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니까 혹시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냐.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저 엄청 좋아한다고. 안 그래도 막 유튜브로도 무슨 얘기 막 듣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러더니 그럼 내가 겪은 거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네. 그분이 캠핑이랑 트레킹 많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아는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그분이 연세는 많이 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분이 뭐 연세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지금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한 몇 년 전쯤에 부인분하고 사별을 하시고 적적하시니까 더 열심히 산을 다니셨나 봐요. 그전에는 부부 동반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동호회나 이런 걸로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동호회나 부부 동반 이런 거는 당연히 부인분하고 같이 원래 다녔으니까 그런 데를 나가시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의 혼자 산을 많이 다니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산을 타시는데 이분이 요 코스가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막 설명드렸던 영남 알프스? 우리나라의 알프스라고 해서 뭐 영남 알프스라는 그런 데가 있대요. 알프스, 예. 예, 그거를 영남 알프스라고 한다는데 그쪽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얘기인데 원래는 이분이 뭐 전문 산악인까지는 아니어도 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나름 베테랑이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산 올라가는 것도 시간 칼같이 맞추시고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되게 잘 가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그 영남 알프스 코스를 타시는데 이분이 이제 시간 가늠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안 올라가고 보통 그런 데는 새벽에 올라갔다가 낮쯤 돼가지고 정상을 찍고 이제 쭉 타고 내려오면서 해 떨어지기 전에 지상으로 떨어지는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 그쪽 코스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거기를 막 타고 가다가 네. 해가 이제 떨어진 거죠. 해가 떨어져가지고 그 산 쪽에서 능선을 타고 넘어가시다가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오. 어떻게 뭐 길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던 코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길 따라 움직이시는데 밤이다 보니까 길을 못 찾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막 길을 찾아가셨는데 막 한참을 가시다가 그 산 동네에도 이게 뭐 집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인가가 이런 데가 있대요. 그분 얘기로는 산 쪽에 모여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산 타는 코스에서도 약간 움푹 들어간 분지 같은 지형?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사람들 모여 살 만한 동네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덕가다 산 쪽 라인에 사람 사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분이 예전에 지나다니면서 그쪽 근처 어디가 있었던 것 같은 데라는 기억을 하고 그쪽으로 길을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쭉 산을 타고 가시다가 길을 따라서 쭉 갔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더래요.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는 찰나에 그때 앞쪽에 예. 마을 입석이라고 하죠. 마을 표시해주는 그 이쪽으로 가면 무슨 마을 이런 옛날 동네 같은 경우 한자 막 써있고 이런 입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눈에 보였대요. 그래서 그 입석을 발견하시고 이거 이쪽이 맞나 보다. 내가 기억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러고 그쪽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입석을 따라서 쭉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원래는 입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요즘처럼 포장도로가 아니고 신장로라고 하죠. 그냥 대충 포장해 놓은 길. 막 그런 식으로 길을 따라 들어가면 원래 보통 마을이 나오게 돼 있는데 길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본인 체감상 요 정도면 나오는 게 맞대요. 근데 안 나오더래요, 길이. 길 따라서 갔는데 집이 한 채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러고 있는데 저기 앞쪽에 그 랜턴 불빛이 보이더래요. 네. 그러니까 뭐 동네로 들어가야지가 가로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쪽에 근처에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저 앞쪽에서 랜턴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랜턴 불빛이 보이니까
랜턴이면 사람이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잽싸게 가셨대요. 예. 가보니까 한 6, 7살 정도 되는 초등학교인지 좀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싶은 여자애가 그 시골에서 쓰는 되게 노란 불빛 나오는 엄청 큰 랜턴 있죠. 그거를 들고 타살타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애기니까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대요. 그분이 또 애를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가가지고 그 애기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친구야, 그 혹시 아저씨가 여기서 길을 잃었는데 혹시 어른들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그분을 가만히 쳐다만 보더래요. 그분이 애가 무서워하는구나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쭈그리고 앉아서 그 애기 눈높이랑 눈 맞춰가지고 아저씨가 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근데 아저씨가 길을 못 찾아서 그런데 길 물어볼 수 있게 혹시 어른들 어디 계신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아, 네. 그랬는데 애기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랜턴을 휙 돌려가지고 쓱 걸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뒤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혹시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내가 말을 건 건가? 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괜히 미안해져가지고 그쪽으로 가자는 거지? 하고 그 아이를 따라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막 저벅저벅 가고 있는데 그 원래 가던 길 따라 쭉 가다가 샛길 쪽으로 빠지더래요. 쭉 앞으로 뻗은 길 말고 그거보단 좀 반 정도로 줄어든 길로 빠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 길로 쭉 가는데 큰 길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거 보니까 마을회관에도 사람이 없나 싶었대요. 왜냐면 보통 큰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보통 마을회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시간대가 해가 진 시간대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길 따라서 쭉 가는데 오솔길처럼 된 길 따라서 산길이죠. 오솔길처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대요. 쭉 타고 올라갔다가 뭐 옆으로 돌았다가 해서 가는데 저쪽 앞쪽에 네. 그 뭐 달은 어찌됐건 떠 있으니까 달빛이 그래도 좀 꽤 그날 보름에 가까운 시점이라 달빛이 꽤 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달빛을 보면서 가는데 앞쪽에 집이 한 채가 나오더래요. 저 집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그 여자애는 랜턴 들고 쭉 갔다가 집 앞에까지 갔대요. 근데 집 안에 불은 꺼져 있었대요. 이 밤중에 얘만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불이 꺼져 있는 걸 또 보고 생각을 한 게 잘 시간인데 내가 너무 늦은데 실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대요. 근데 어찌됐건 애기가 집에 와가지고 안 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기다리시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애기가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대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나오질 않더래요. 안에 분명히 랜턴 불빛이 들어갔으면은 안에서 불빛이 좀 더 나온다든지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분명히 문 열고 들어간 애가 조용하더래요.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무턱대고 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한참 기다리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핸드폰 들고 계시니까 핸드폰 보면서 쓱쓱 보면서 기다리셨는데 네.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주변을 쓱쓱 둘러보는데 뭐 별다를 게 없더래요. 진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이게 원래 이분이 뭐 딱히 겁이 많으신 분도 아닌데 왠지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 집에 염치불구하고 그냥 문 두드리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퉁 하고 치니까 그냥 철문이었대요. 철문. 시골집에 이렇게 마당에 철문 딱 해놓는 그 집 있잖아요. 조그마한 쪽문 달아놓고 오픈하면 완전 큰 문 2개 열리고 그래서 그 쪽문 쪽을 퉁 하고 그냥 계십니까? 하고 퉁 쳤는데 정말 살짝 퉁 치셨대요. 이제 밤이니까 실내되니까. 근데 이게 빵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문 고장났었나 본데 나 이렇게 세게 안 쳤는데 왜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집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깜깜하더래요. 예. 완전 깜깜하더래요. 깜깜하고 온기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온기가 없다는 게 실제로 막 온기가 느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사람이나 뭐 누가 살던 곳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샀던 흔적이라고 하죠. 흔적이든 뭐 인기척이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온기가 없는 상태, 그 상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딱 돼가지고 이분은 뭐 생전 뭐 귀신이나 이런 거 보신 적도 없는 분이고 게다가 귀신 같은 걸 원래 믿지도 않으시던 분이었대요. 왜냐면 이분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걸 믿어보신 적도 없는 분이시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집 안에를 쓱 보는데 집 안에가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더래요. 그냥 문 옆쪽으로 가서 이쪽 문 열어보고 실례합니다. 이쪽 문 열어보고 실례합니다 하면서 문마다 다 열면서 실례합니다 문 열어보는데 너무나 평범한 집이더래요. 주방에 주방 그대로 있고 집에 뭐 가재도 다 있고 한데 너무나 평범한 가정집인데 사람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불도 안 켜지고 자시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가지고 핸드폰 라이트 켜가지고 그냥 그걸로 보신 거예요. 어차피 보조 배터리는 빵빵하게 챙겨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집에 사람은 없지, 애는 들어갔는데 없어졌지, 뭐 사람 인기척은 없지 하니까 이분이 그때 덜컥 겁이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빠져나오셨대요. 아, 네. 집을 빠져나오시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데 문이 끼익 하면서 굉장히 그 쇠 마찰 소리가 되게 소름 끼치게 들리면서 문이 닫혔대요. 그러고 나서 왔던 길로 그대로 내려가셨대요. 분명히 올라오실 때 갈림길 이런 거 아예 없었대요. 네. 그냥 무조건 오솔길 따라서 일자로 올라오면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집이었대요. 그럼 들어가던 길대로 그대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내려갔대요. 계속 내려갔대요. 네, 앞만 내려가도 그 신장로 큰 길이 안 나오더래요. 오. 분명히 자기 체감상 30분은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안 나오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걸어가다가 핸드폰으로 라이트도 비춰보고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내가 길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예. 근데 그 애기 따라왔을 때는 분명히 외길로 따라왔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문득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래 어찌됐건 마을인데 네. 내가 산을 타고 넘어오니까 이 길로 왔지, 이 마을도 차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왜냐면 마을이니까 당연히 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셨대요. 분명히 이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노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데이터가 터지는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셨대요. 근데 내비게이션 위치가 분명히 자기가 밟고 있는 분명히 도로잖아요. 도로를 밟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위치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자기 혼자 떨렁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위성 좌표상 여긴 도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 한중턱이나 막 아니면 호수 한가운데 이런 데서 잡힌 GPS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뭐 바뀐 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속이라서 GPS가 잘못 잡히나? 내비가 이상했나? 하면서 길을 따라 가셨대요. 길을 따라 막 가셨는데 네. 내비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화살표가 쭉쭉쭉 움직이는데 길 따라서 계속 내려가시는데 쭉쭉쭉쭉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당연히 화살표가 움직이겠죠? 이게 화살표가 움직이다가 중간에 이분은 내비게이션 소리를 틀어놓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당연히 찍고 가는데 경로를 찾을 수 없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찾을 수 없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그게 계속 나오더래요. 30분을 넘게. 이번에 핸드폰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나오잖아요. 30분을 넘게 걸어가는데 경로를 찾을 수 없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외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 체감상 올라온 시간이 30분이 아니었대요. 끼케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걸어 올라오셨대요. 근데 30분을 걸어 내려오신 데다가 분명히 그리고 내비를 키시기 전까지도 그전에도 걷던 시간이 있으니까 거진 뭐 한 4, 50분에서 1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자기 체감상 10분밖에 안 올라온 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오더래요. 경로를 찾을 수 없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와,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오.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길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 하나에다가 본인이 그 원래 뭐 따로 뭐 끈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으면 쓰시려고 그런 거를 갖고 다니시는 끈들이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끈을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 놓으셨대요. 끈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쭉 다시 길을 걸어가셨는데 한 10분 정도 핸드폰 내비 보면서 쭉 걸어가셨으니까 10분 정도 걸어가다가 정면에 이제 라이트를 딱 비쳤대요. 근데 앞쪽에 나무가 보이는데 앞에 정면을 딱 보니까 나무에 본인이 매놓은 끈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나무를 지나쳐서 또 걸어갔대요. 핸드폰 내비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또 보이더래요. 이분이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예전에 그 자기 친한 분들하고 같이 산 타시는 분들끼리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산 가서 길 못 찾고 해서 막 산에서 이제 홀려가지고 막 같은 자리 뱅글뱅글 돌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비책이 섣부르게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오. 그냥 그쪽 근처에 자리를 펴라. 이동할 생각하지 말고 해 뜰 때까지 자리 피고 있어라.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트레킹이니까 원래는 어디 트레킹하고 쭉 코스 따라 가시다가 정해진 장소에서 원래 그 트레킹 하신 분들 1인 그 침낭이랑 1인 텐트 이런 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분도 이걸 갖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챙기셨대요. 챙겨서 자리에 딱 피고 고정 박아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 그걸 문을 닫아버렸대요. 안에 문을 닫아버리고 예. 그 안에서 해 뜰 때까지 계실 작정으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 깔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핸드폰 보시니까 한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대요. 엄청 많이 헤매신 거죠. 그래서 12시 조금 넘은 시간까지 헤매시다가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누웠대요. 누웠는데 본인이 겪은 게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잠이 정말 안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차박차박 타타타타타 차박차박 이런 소리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 발걸음이 지나가는 소리인데 이게 보폭이 이게 꾹꾹 눌러오면서 어른이 걷는 보폭이 아니라
짧게 빠르게 투투투투 뛰어가는 애들 보폭 있죠. 예.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다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뜨신 거예요. 눈을 뜨셔가지고 어찌됐건 그 바깥에가 달빛이 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텐트 안은 어두우니까 텐트가 얇으니까 안에서 불 꺼진 상태에서 바깥에가 밝으면 바깥에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눈만 딱 떠가지고 침낭에서 눈만 딱 돌려서 조심스럽게 바깥에를 보셨대요. 텐트 밖에를. 근데 텐트 바깥에 그 텐트가 1인 텐트니까 높이가 낮죠. 그러면 어른이면 다리만 보여야 되잖아요. 애들 사이즈 실루엣들이 텐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더래요. 4-5명 정도 되는 그림자가 텐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는 평상시 성격대로면은 뭔 일이지 하고 누구세요라든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보실 텐데 산에서 홀려가지고 이런 얘기 들은 대로 그대로 하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신신당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야 뭐 안 믿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때 들으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자리를 피고 있을 것. 두 번째,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말 것. 해 뜨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도 말고 뭔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두 번째 철칙이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텐트 안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바깥하고 얘기하지 말 것.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분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이걸 지키려고 가만히 있으셨는데 바깥에서 아저씨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예. 남자의 여자의 막 소리 아저씨 이분이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꼭 감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애들끼리 수닥수닥 대는 소리가 들킨 것 같지 우리 어떡하지 우리 들킨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못 들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그걸 듣고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그대로 이분은 나는 잠들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볼 땐 기절하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햇빛이 쨍 하고 비치겠죠? 해가 뜨니까 원래 이분이 맞춰가지고 이제 알람 같은 걸 이분이 맞춰놓으시거든요. 자다가 알람 소리가 빼빼빼빼빼 들리더래요. 눈을 뜨셨대요. 그러니까 산은 원래 보통 해가 일찍 뜨긴 하는데 이분이 알람을 한 7시쯤 맞춰놓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7시쯤 되니까 밖에가 그래도 햇빛이 좀 있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그 나무들이 많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거 싶어가지고 텐트 문을 딱 열었는데 텐트 문을 여니까 본인이 있는 위치가 이게 등산로 이런 게 아니에요. 등산로 이런 게 아니라 산 보면 이게 그 산 이게 쭉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원래 그 산길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옆으로 이게 쭉 약간 낭떠러진 아닌데 막 파여가 있고 막 풀 막 많고 막 이런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막 주변에 나무 있고 우묵 쫙 들어가 있는 넓게 들어가 있는 공간. 본인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리 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안 다니고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곳에 자기가 있더래요. 자기가 평상시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자리 막 해체해가지고 막 하고 해서 거기서 그 내비게이션을 딱 키니까 똑같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눈에 보이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더래요. 다행히. 그래서 길을 봐가지고 터덜터덜 가는데 네. 내려가다가 그 동네 주민분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분이 가다가 딱 보니까 외지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냐 여기 뭔 일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산 타다 길을 잃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그쪽은 길도 없는데 왜 거기서 나오시냐고 그쪽은 길도 없는 곳인데 어디로 넘어오셨길래 거기서 나오시냐고 거기는 산길도 없고 뭐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는 동네가 아니라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냐 그래가지고 아니 밤에 안 보이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운 좋으셨다고 거기 그 산 파인 데도 있고 절벽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위험한 데라고 거기는 산 타는 동네가 아니다 길도 없는 데서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다 하면서 막 얘기하시다가 그 동네 주민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쪽 동네 거기 소문 안 좋은 곳이라고 그쪽 길목이 그분이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이성향이 강하신 분이었나 봐요. 딱히 안 물어본 것도 얘기를 막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사실 얘가 거기가 안 그래도 사람들 막 예전에도 등산하던 사람들 몇 명 홀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홀리다니 뭔 얘기냐 그랬더니 거기가 애장터 자리라고 저 안쪽으로 가면 넓게 움푹 파인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애장터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다고 바라고 엄청 으슥하지 않냐고 근데 이분이 설명해 주신 데가 자기가 있던 자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소름이 쫙 돋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행히 해가 떴으니까 산을 잘 빠져나와가지고 예정된 트레킹은 일정이 좀 꼬이는 바람에 그거는 실패하시고 일정을 살짝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셨대요. 일정을 살짝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트레킹은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쪽 산 타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다. 같이 이제 산 타신 분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혹시 그쪽 갔을 때 어디 이상한 동네 간 적 없냐?
나 그쪽 동네 가가지고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요?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비스무리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대신 요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그쪽으로 가셨다가 애기 따라서 가는데 애가 말도 안 하고 랜턴만 들고 앞으로 쭉 가니까 예. 이분은 뭔가 이상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로 빠져나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냅다 그냥 그 큰 길가 근처에다가 그냥 마을 입석 근처까지 가가지고 입석 근처에다가 옆쪽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거기서 자리 피워버리시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거는 없었는데 아니 그 밤중에 애가 있는 내가 왜 따라갈 생각을 하고 얼마간을 따라갔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 시간에 애가 혼자서 랜턴 들고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내가 그거를 왜 이상하다 생각도 못했는지 난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호호호. 그나마 중간에 빠르게 정신 차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석 근처에서 내가 잠을 자서 다행인데 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이분이 그 지인분한테 차마 자기가 겪은 게 얘기를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마무리가 됐는데 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쪽 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산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암암리에 아는 곳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겠죠.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절대 내가 위치도 안 알려줄 거지만 예. 혹시라도 그 근처 가도 뭐 비슷한 얘기 들려도 절대 가지 말라고. 지금 베테랑으로 산 타는 사람들조차 지금 헬렐레 해가지고 지금 갔다가 빠지고 막 와. 아니면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피고 이런 상황인데 멋 모르는 초보가 거기 갔다 거기서 큰일 실 수도 있다고. 절대 그쪽은 궁금해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그냥 무서운 얘기 좋아한다니까 내 얘기해 준 거지 절대 그냥 손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갈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명남 알프스라고만 했지 그 산동네 어느 코스를 탔는지도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 다 뒤질 수도 없어요. 그건 그런데 한 달 내내 뭐 산만 타시면서 뒤지면 뭐 찾으실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러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영남 알프스 괴담으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계란과자님. 오랜만에 애장터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옛 생각도 나고 좋네요. 그렇죠. 원래 제가 또 애장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애가 태어났는데 애장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좀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까. 네,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귀신은 애기 귀신들이 맞기는 한데. 그렇죠. 네, 뭐 그쪽 장소 애장터가 맞긴 한데. 네, 아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 오늘 그래도 계란과자님께서 다시 또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아기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그게 답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또 뭐 아시겠지만 또 한참 또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정신 없어가지고 참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지수라.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비님 저 꼬박꼬박 참여할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꼬박꼬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보 나 돌비님이잖아. 돌비님 참여만 하고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분명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계란과자님. 뭐 저도 솔직히 제 내심은 그렇게 원하긴 하는데 내심은 그렇게 원하긴 하는데 이제 아기가 도와줘야 돼요. 아기가 맞죠. 아기가 그때 잘 도와주면 돼요. 아기가 도와주면 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라도 이렇게 목소리 들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 참여자분들이 한참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끔 시간 되실 때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돌아오시면 큰 응원과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곳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길 제발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타다가 괜히 다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